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지영 작가의 고향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서울 강남 63층 고층 빌딩의 회의실 창가에서 나는 서울을 내려다본다.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 김어소시에이트라는 금박 간판이 내 뒤에서 차갑게 빛난다. 나의 30년은 오직 하나의 이름이었다. 성공. 매일 아침 6시 나를 채찍질했던 서울이라는 거대한 괴물. 나는 그 괴물의 가장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왕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주식 차트가 끊임없이 스크롤된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결정을 내린다. 수백 명의 운명이 내 손끝에서 갈린다. 나는 돈을 버는 기계였고 그 기계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감정은 사치였고 회고는 금지된 단어였다. 하지만 왕자란 가장 높기에 가장 고독한 자리였다. 이 모든 것을 얻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KTX 객실, 창밖으로 논과 밭, 낮은 산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서울의 빌딩 숲은 어느새 사라지고 녹색 들판이 펼쳐진다. 나는 편안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있다. 내 손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있다. 결국 나는 가장 먼저 버렸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경상북도 안동 근처. 낡고 웅장한 종가의 대문이 눈앞에 나타난다.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선다. 굳게 닫힌 그 문을 보니 심장이 빠르게 뛴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도망치고 싶었던 곳. 종가의 흙냄새가 나는 곳. 사람들은 내가 귀향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도피한 것이다. 문고리를 잡는다.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아니, 내가 열지 못하는 것이다. 30년의 세월이 이 문고리를 녹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내 손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 문 뒤에서 나를 심판하듯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다시 장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이방인이 될 것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는 문을 연다. 마당에 들어선다. 잘 다듬어진 마당이지만 왠지 모를 삭막함이 감돈다. 풀 한 포기조차 허용되지 않은 엄격함. 이 집의 규율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고향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믿었다. 하지만 30년 만에 돌아온 종가는 낯선 유적지 같았다. 집은 컸고 공간은 넓었지만 나의 자리는 없었다. 툇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냄새를 맡는다. 흙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 이 냄새들이 기억의 문을 두드린다. 할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호통, 어머니의 뒷모습. 경멸과 향수가 동시에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서울의 탑은 나에게 소유를 가르쳤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하지만 이곳의 흙은 나에게 공허함을 가르쳤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이 흙 한 줌보다 가벼웠다는 사실을. 20대 초반의 나, 말끔한 양복을 입고 트렁크를 든 채 고향 대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날, 뒤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절규. 네 이놈, 종가의 장손이. 아버지의 그 소리가 30년간 나를 쫓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야 했다. 그것만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다. 먼지 쌓인 가문의 족보를 꺼낸다. 페이지를 넘기다 내 이름을 발견한다. 김영호.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더듬는다. 이 족보 속에서 나는 여전히 장손이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내가 종손의 의무를 위해 돌아왔다고 했다. 가문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사실은 달랐다. 의무가 아니었다. 30년간의 성공 끝에 찾아온 파산.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나는 이 낡은 종가만이 마지막 보루임을 깨달았다. 품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낸다. 손이 떨린다. 서류철 표지에는 종가 토지 매각 계획 비밀이라고 적혀있다. 서류의 날짜는 내가 귀향하기 2주 전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나는 귀향자가 아니었다.
나는 파산자이자 이 낡은 종가를 팔아 내 인생의 마지막 자금을 확보하려는 투기꾼에 불과했다. 나는 이 문을 닫고 나간 날부터 이미 고향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지 이번에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버릴 생각이었다. 종가? 그저 현금화할 대상일 뿐이었다. 서류를 펼쳐본다. 부동산 감정가, 매수 희망자 명단, 계약서 초안.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 나는 서울에서 실패한 사업가였지만 여전히 계산에는 능숙했다. 이 종가를 팔면 최소 50억. 그 돈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곳은 그저 과거일 뿐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서재로 향한다. 할아버지의 서책들이 가득하다. 먼지를 털어내며 낡은 한시가 적힌 서책을 펼친다. 붓글씨가 고전적인 서체로 적혀 있다. 선비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와 같아야 한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경전을 가르쳤다. 평생을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 나는 그분의 서책이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고 비웃었다. 21세기에 누가 한시를 읽는가? 누가 선비 정신을 논하는가?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종손이었지만 새 시대의 공장을 고향에 세우려 했다. 양조장, 시멘트와 쇠냄새가 나는 공장.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가문을 욕되게 한 타락한 장손이라며 호통치셨다. 전통과 현실, 그 두 개의 가치가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공장 터가 있던 자리를 찾아간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다.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를 걸으며 나는 낡은 공장 간판 조각을 발견한다. 영호산업. 내 이름. 아버지는 왜 하필 그 공장 이름을 내 이름으로 지었을까? 단순히 아들을 향한 기대를 담은 것일까? 나는 아버지의 타협이 싫었다. 전통도 현대도 아닌 어중간함. 나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택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서울로 떠났다. 아버지가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다. 공장 털을 더 둘러본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린다. 흙을 헤치니 오래된 비석. 조각이 나온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얼어붙는다. 이 땅은 훗날 가난한 종손들을 위한 교육기금으로 쓰일지니. 아버지의 필체다. 아버지는 타락한 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먼 미래를 내다본 개척자였다. 그 공장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종가의 전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을 위한 보험이었다. 서책에만 갇힌 할아버지의 이상과는 달리 아버지는 현실의 흙 속에서 전통을 지킬 현금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내가 경멸했던 아버지의 그 어중간함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비석을 쓰다듬으며 나는 무릎을 꿇는다. 30년간 도망쳤던 진실이 나를 무너뜨린다. 나는 평생 내가 경멸했던 아버지의 비전을 좇아 살았던 것이다. 서울에서 번 돈으로 무엇을 했던가? 더 큰 빌딩,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후손을 위해 싸웠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웠다. 누가 더 숭고한 삶을 살았는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선다. 촛불을 켜고 절을 한다. 영정 속 어머니는 온화하지만 슬픈 표정이다. 어머니는 늘 말이 없으셨다. 종가 안살림을 묵묵히 책임지신 분. 내가 서울로 떠날 때도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니는 그저 뒷모습만 보여주셨다. 그날이 기억난다. 내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이 낡은 집에서 평생 썩으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부술 겁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내 오만은 화살이 되어 가족에게 꽂혔다. 특히 어머니의 침묵은 나를 혐오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믿었다. 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성공 후에도 차마 고향에 발을 디딜 수 없었다. 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바느질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나온다.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들이 종이 곳곳에 남아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펼친다. 영호야, 네가 가는 길을 응원한다.
어미는 네가 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다. 네가 더 넓은 세상에서 네 꿈을 펼치기를 바랐어. 이 집은 네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을게. 네가 가장 내 자신다워지는 곳, 그곳이 내 고향이 될 거란다. 네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이 어미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에 있든 건강하거라. 어미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흐른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다. 어머니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숭고한 응원이었다. 당신의 희생으로 아들이 짊어져야 할 종손의 짐을 대신 짊어진 것이다. 나의 오만한 화살은 어머니의 가슴에 꽂힌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침묵이라는 방패에 막혀 허공을 맴돌았던 것이다. 편지 밑에 끼워져 있던 또 다른 사진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전통 복장이 아닌 양장을 하고 아버지의 공장 기계 앞에서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어머니는 침묵 속에 전통만을 지킨 여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공장 사업을 도왔던 새 시대의 여성이었다. 내가 증오했던 고향의 모습은 사실 가장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사촌 동생 김민재가 찾아온다. 40대 후반의 그는 양복 차림이지만 얼굴에는 고향 사람 특유의 억척스러움이 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서류를 주고받는다. 나는 준비해온 매각 서류를 꺼내려 한다. 민재는 나 대신 종가를 지켰다. 나는 그를 고향에 갇혀버린 패배자라고 속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민재가 먼저 종가 땅 문서를 보여준다. 문서에는 담보 설정, 대출 잔액 등의 도장이 찍혀 있다. 종가의 재정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형님, 이 집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민재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전통을 팔았다. 종가 토지의 일부를 담보로 잡고 아버지의 옛 공장 부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가 하려던 매각과는 다른 활용이었다. 민재가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한다. 형님은 서울에서 돈만 알았죠. 명예나 전통 같은 건 멀리서 관람만 하셨고, 저는 여기서 돈 없이는 전통도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집도 결국 돈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의 말이 나를 찔렀다. 나는 침묵에 빠진다. 그의 말이 맞다. 나는 돈을 벌 줄만 알았지 돈으로 가치를 지키는 법은 몰랐다. 종가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었다. 숨쉬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피를 수혈해야만 유지되는 현실적인 생존체였다. 민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본다. 화면에는 종가 사유화 및 관광 수익 독점 구조에 대한 복잡한 계약서 초안이 떠 있다. 배신감이 밀려온다. 민재가 종가를 지킨 것은 숭고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종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와 똑같은, 아니 더 교활한 투기꾼이었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철이 눈에 띈다. 호기심에 열어본다. 그것은 민재가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종가의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넣은 수많은 영수증과 기부금 내역서였다. 그의 이름으로 된 엄청난 빚까지. 손이 떨린다. 민재는 투기꾼이 맞았다. 하지만 그 투기의 대상은 돈이 아닌 종가 자체의 영속성이었다. 그는 이 종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회수하려는 것이다. 그는 나처럼 종가를 버리지 않은 현실적인 영웅이었다. 민재가 돌아온다. 나는 서류철을 조용히 덮는다. 형님은 고향을 떠나 성공했고 저는 고향에 남아 성공해야 했습니다. 민재의 그 차가운 말이 사실은 고향을 지켜낸 자의 뜨거운 절규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가져온 매각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는다. 민재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새벽, 나는 안개가 자욱한 고향 강가에 서 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른다. 고향의 산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내 삶을 두 조각으로 나눴다. 성공한 서울 사람과 버려진 고향 사람.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다.
서울의 파산자는 이곳에서 돌아온 장손 행세를 하고 고향을 지킨 민재는 투기꾼 취급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어긋나 있다. 안개를 향해 숨을 크게 내쉰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태양빛이 내 얼굴을 비춘다. 내 안에 두 그림자가 합쳐진다. 할아버지의 이상과 아버지의 현실, 어머니의 침묵과 민재의 투쟁. 이 모든 것이 결국 고향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해왔다. 내가 멸시했던 모든 타협들이 이 종가를 지켜온 것이다. 나는 다시 민재를 찾아간다. 더 이상 굽히거나 오만하지 않은 동등한 사업가이자 가족의 모습으로. 민재야, 내게 제안이 있다. 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상금 통장과 서울에서의 경영 노하우를 담은 사업 계획서를 꺼낸다. 내 마지막 자산을 투자하겠다. 종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종가라는 유산을 사업으로 만들자. 영속시키자.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본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종가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그것만은 남겨야 한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지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전통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것을 현대 사회에서 생존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형님, 민재의 목소리가 떨린다. 네가 고향을 지켰다면 나는 이제 고향을 키우겠다. 네 계획을 돕겠다. 우리는 악수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가족의 손을 잡았다. 종가마루에 앉아 나는 내가 써온 회고록 초안을 꺼낸다. 제목은 나의 파산과 귀향. 이 회고록은 내가 고향에 돌아온 진짜 이유를 담고 있다. 파산, 절망,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종가 매각 계획. 성냥을 긋는다. 불꽃이 종이를 태운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는 파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의 파산은 단지 고향을 찾기 위한 운명의 지도였을 뿐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이 낡은 흙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쟤는 바람에 날아간다. 과거의 나도 함께 날아간다. 나는 종가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 그 문 너머로 푸른 하늘과 새로운 태양이 빛난다. 나는 더 이상 김영호 전 대기업 임원이 아니다. 나는 김영호 종가유산을 계승할 사업가다. 민재와 함께 이 고향을 지키고 키울 한 사람의 가족이다. 고향은 당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다. 고향은 당신이 결국 다시 싸우기로 결정한 곳이다. 나는 마침내 나의 고향에 도착했다. 대문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보인다. 민재가 내 옆에 선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30년간의 도피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다.